무인기는 현재 국제적으로 미사일하고 똑같이 이제 취급이 돼서 수출 또는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경제 논리 떠나서 그냥 생존 논리잖아요. 생존 논리죠. 어쩌면 이곳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곳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입니다. 어떤 비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서 직접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좀 저희가 듣기 위해서 한번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공엔진 사업부의 최재호라고 합니다. 우리 좀 알 수 있게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터빈 엔진, 예를 들어서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 그리고 헬기에 들어가는 엔진, 또 유도무기,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 이것처럼 엔진을 이제 개발하거나 또는 양산하는 이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자주포, K9 자주포를 개발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추진 관련된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용 연료전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발사체, 엔진에 이어서 전체 그 발사체 또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항공 엔진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부품 그 소재 이런 업체들이 있고 이제 소수의 항공 엔진 그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있죠.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이제 협력 업체들이 이제 소재 부품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있고 항공기 엔진을 개발부터 양산까지 하는 회사는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합니다.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이제 항공 기종, 전투 기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F-15, F-16 이런 게 전투기에 주력 전투기 주력 전투기 아닌가요? 그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그 지난 2월에 이제 퇴역한 F4 팬텀 전투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그 생산을 해서 납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비행하는 모습. 거기에 저희가 생산한 엔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KF-21 얘기하셨는데 거기 들어가는 엔진이 그 차세대 엔진으로 들었거든요. 그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은 이제 G에서 원 제작사가 이제 G입니다. 그러니까 G에 들어가는 F414, 그래서 최신 모델인 거죠. 그래서 최신 모델인데 그러면 여기는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의 이제 최신 기술인 거고 차세대 전투기에 맞는 거는 별도로 차세대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거가 요거를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첨단 항공 엔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그 차세대 엔진을 이제 개발하려고 개념 연구까지 완료를 했고 지금 그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무기 수출을 조금 다른 나라들이 서로 좀 이렇게 좀 우려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무기도 한편으로는 이제 평화를 지키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무기를 생산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되게 통제를 좀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더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항공기, 또 전투기,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이제 그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하려면 진입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그 이제 견제를 좀 할 거고 저희는 그거를 다 이겨내야 그 전투기 엔진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적인 기술로 다 완성되고 나면은 우리가 수출하는데 방해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진다. 그 시장에서 앞으로 확장성이 되게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먼 기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첨단 항공 엔진, 아까는 그 유인기용 전투기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인기용 전투기가 있고 무인기용 엔진도 같이 이 범주 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개발하는 거를 한 10년 내외로 보고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 거가 그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10년 내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전투기 엔진하고 그 똑같은 타입, 이게 터보 계열의 엔진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도무기용 터보 엔진을 이미 제가 독자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공용 엔진에 대한 기술이 이미 확보가 됐고, 이제 전투기급에 대해서는 그 전투기 엔진을 면허 생산을 하면서 상당 부분 국산화를 했고, 또 이거는 제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거기서 생기는 문제를 다시 고정 탐구하고 때로는 이제 후속 군소 지원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까지 그 유도 무기용은 다 해봤고, 전투기용으로는 이미 상당한 생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운용을 해봤고, 전체적인 사업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미 해본 거죠. 그래서 전투기 엔진 설계해서 제작하고 그 개발한 이 업무만 하게 되면 전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6세대 전투기 어떤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그 6세대 전투기를 생각하면 와, 사람을 닮아간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를 보면 레이저 무기가 쫙 발사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6세대는 레이저 무기가 장착이 된다. 보통 그 레이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고강도로 이제 쏘기 때문에 상대방 전투기나 또는 전투기 이거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되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6세대 전투기는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발전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가 뚝싹이 더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엔진 그 속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6세대 전투기는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고, 또 적군인지 아군인지, 적 비행인지 아군 비행인지 알아서 식별을 하고, 또 알아서 이제 전투를 하고, 또 주변에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킹이 잘해서 이제 여러 이제 무인기들이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비행을 하고 전투를 하고 또 네트워킹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그런 것들이 6세대 엔진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5세대 엔진도 그 스텔스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텔스 기능이 더 고도화됩니다. 우리가 뭐 전 채널 라디오, TV 보듯이 그때는 어떤 주파수로 이제 탐지를 하려고 해도 다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5세대하고 6세대 스텔스 기능에 큰 차이가 될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제 전투기에서는 엔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국산화가 필요한 이유를 그러니까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국방, 다른 한 가지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국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 지금은 유인기가 많지만 곧 무인 전투기도 많이 개발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장을 보면 엄청나게 무인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있지만 향후에는 전투기도 무인화가 돼야 되는데, 무인기는 현재 국제적으로 그 미사일하고 똑같이 이제 취급이 돼서 수출 또는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추세로 볼 때는 반드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국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경제 논리 떠나서 그냥 생존 논리잖아요. 생존 논리죠. 경제적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게요. KF-21 지금 전투기를 이제 독자 개발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원 모델이 해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허 생산을 해서 일부를 저희가 국산화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KF-21 우리가 독자 개발한 전투기 요거를 수출을 한다 하면 요 원 제작사가 소속된 나라에서 엔진 만약에 수출을 하지 마라 그러면 엔진만이 아니고 전투기를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상당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요건 엔진으로 보더라도 엔진이 그 해외 모델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엔진이 100원이다. 그러면 66원만큼 해외 업체로 나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하게 되면 수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이 전투기 엔진이 개발되면 많은 파장형 엔진이 개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저희가 소재 개발도 하고 다른 인프라 구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뭐 소재 또는 이제 이 기술들은 바로바로 다른 쪽으로 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개발되기 전이라도 이 기술, 소재 또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사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중간 개발된 그 기술 가지고
민항기용 예. 엔진 RSP 사업을 한다든가 예. 그런 거를 저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좀 엔진을 좀 눈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한번 좀 가보실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몇 사람밖에 안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공장인데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된 거가 저도 이제 해외 OEM사를 많이 가봤는데 거기도 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이 팬이 이제 보통 이제 세 단 정도로 구성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로타가 이렇게 세 개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1단, 2단, 3단 이렇게 되면서 대유량을 빨아들이면서 압축을 하는 거죠. 아. 지금 딱 이거 보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거 전투기 엔진. 전투기 엔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기서 보셨던 거가 예. 펜쪽이잖아요. 예. 아까 펜 그 이 여기고. 모듈 조립할 때가 거고 예. 또 여기까지고 여기 이제 압축기 연소기를 지나면서 예. 이 뒤에가 애프터커너입니다. 아. 그리고 이 끝에 여기 모양이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 우주 발사체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그쵸, 그쵸. 그때 노즐이 이렇게 수축됐다가 이렇게 다시 게 되잖아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초음속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초음속 전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엔진을 가져야 되는데 예. 그 엔진이 끝에 보면 노즐이 예. 지금 이렇게 닫혀 있는데 실제 초음속으로 갈 때는 발사체처럼 어. 노즐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확대돼서 예. 초음속 이동을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모델명이 뭡니까? 아, 이거는 F404입니다. F404가 어느 비행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T50. T50에 들어가는 거? 네. 아, 이 엔진은 어떤 엔진인가요? 이 엔진은 예. 항공용 가스터빈을 터보 샤프트 엔진으로, 예. 그러니까 충마력을 쓰는 엔진으로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 압축하고 연소에서 더 이제 고온으로 만들어서 예. 이게 나갈 때 고온겁이 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터빈을 돌려서 터빈의 이 토크를 이용해서 뒤에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터보 샤프트 엔진이라고 그럽니다. 이 엔진은 항공용 엔진입니다. 항공용? 구체적으로는 예.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고 예. 그 F-15, F-16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조립해서 예.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 또 이제 운용하다가 아. 이렇게 또 수명 주기가 되면 예. 정비하는 거 그런 것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엔진은 예. 그러니까 T-53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코브라 공격 헬기 많이 보셨잖아요. 아, 코브라 헬기 엔진이. 예, 그 엔진이 바로 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이 속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전체 압축기 여기 압축기 그다음에 연소기 터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터빈이 구동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기어박스가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그 위에 모터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빈의 이 토크를 이용하는 거죠. 진짜 다 기어가 다 정밀하네요, 이게 하나하나가. 네. 이 기아도 보면 이 가공 정도가 네. 여러 가지 등급이 있거든요. 네. 이제 자동차는 좀 비교적 낮은 등급이고 항공력이 이제 제일 가공 정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정밀도가 예. 거의 뭐 이 기계공에서는 최고입니다. 이 엔진이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해성 함대함 순항 미사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게 저 미사일에도 엔진 들어간 줄 몰랐어요. 아, 모르셨네요. 그 미사일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처럼 그 가스터빈 엔진을 쓰는 미사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독자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미사일 ROK 네비라고 돼 있죠. 저기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이건 이제 정부 과제로 저희가 독자 개발을 해서 실제 지금 양산에서 미사일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가스터빈의 작동 원리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이제 가스터빈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그러면 이런 엔진이 필요한가?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비행기에 끄는 원리. 그러면 사람들이 양력 때문에 뜬다.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양력은 무엇이 만드냐? 보통 비행기 날개가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각도도 영향이 있지만 그러면 비행기 날개가 양력을 만든다. 만약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가만히 서 있으면 뜰까요? 아니죠. 안 뜨죠. 속도가 있어야 뜨는 거죠. 그쵸. 그 속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있어야만 비행기 날개가 양력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속도만큼 비행기가 이제 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가는 요 공기가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는 이제 서지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서지 마진이 충분히 해야 그런 급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전수가 예를 들어서 발전용 가스터빈은 회전수가 똑같아요. 계속 3,600rpm. 근데 전투기 엔진은 몇만 rpm으로 이제 도는데 정속이 아니고 계속 바뀝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더 이제 비행해서도 더 높은 추력이 필요할 때 회전수를 더 높인 거죠. 계속 회전수를 높이려면 연료도 많이 넣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 로타가 여기 로타인데요. 이게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려면 가벼워야 되겠죠. 회전할 때는 회전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 관성 모멘트를 작게 하려면 로타가 작고 가벼워야 되겠죠. 그러면 작고 가벼우면서도 그 출력을 낼 수 있게끔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죠. 다른 부분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렇게 이제 급가속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엔진을 보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네. 마음속에 태극기가 한번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느꼈던 건 부품이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뭐 부품사랑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항공 엔진을 전체 체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망, 국내외 공급망이 1,000개 회사입니다. 약 1,000개. 그래서 그 중에 약 500개 정도는 국내에 있고, 500개는 해외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협력회사를 같이 해서 저희가 그거를 통합해서 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항공 엔진이 차세대 산업이니까 앞으로 이게 성공되면 부가가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 정도의 부가가치를 예상할 수 있나요? 현재 그 예상하는 것까지가 저희가 개념 연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자면 그 항공 산업이 많이 발달한 이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좀 볼게요. 예. 거기 이제 커네티컷 뒤에 가면 항공 엔진 그 체계 업체 그리고 부품 소재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뭐 종사하는 사람만 해도 거의 뭐 15,000명 이상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1년에 나오는 부가가치가 수조 내지는 이제 때에 따라서는 10조 이상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 산업이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산업이 되고 있어요. 이 파급 효과가 국내에서 발생되는 것만 아마 그 수십조 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낙수 효과가 되게 좋은 편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만약에 첨단 엔진을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온갖 소재들이 많아요. 이 소재 가지고 다른 쪽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온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항공 기술이 활용되는 데가 많아요. 이제 우주 발사체 또는 다른 이제 고속 이제 비행체 그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연구들 그래서 기초부터 응용까지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첨단 엔진급을 개발을 하게 되면 시험용 설비도 더 큰 거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민항기 엔진까지 저희가 좀 참여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저는 진짜 항공 엔진만 오늘 좀 이렇게 공부하러 왔는데 보면서 이게 단순한 게 아니구나. 이거 하나 바뀌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걸 정말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얼마나 항공 엔진이 중요한지 알게 됐고요.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잘 참조해서 앞으로 더 대한민국의 발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